안녕하십니까. 금리 인상과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변수를 어렵사리 넘긴 다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렇게 많은 악재들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1950선으로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도 여전히 1950선입니다. 1957.86. 좀 전에는 1950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보다 더 앞선 오전장에서는 1970까지도 일단은 잠시나마 회복을 시켜놓았었는데요. 그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지금 덜 사기 시작하니까 또 외국인들이 여전히 어제 그렇게 팔고도 현물과 선물에서 지금 3천억 이상 5천 계약 넘게 매도가 꽤 강하게 나오고 있는 편이라 지수가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IT가 그럭저럭 잘 버티는 듯 했었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업종 전체가 닷새 만에 반등까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 운수장비 쪽에 속한 자동차, 조선의 낙폭도 제법 크군요. 자,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더 빠른 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상담 요청 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와글와글 쪽이 무료 문자보다 더 빠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1958.29 아직 1960 회복을 못했네요. 여의도로 먼저 가겠습니다. 대신증권에 있는 최재식 팀장과 먼저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어제 지나고 나면은 오늘은 변수가 중국의 물가지표 정도였는데 물가지표는 그다지 예상에서 많이 안 벗어났잖아요. 간밤에 악재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물가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예상보다 오르긴 했지만 크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대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전일에 이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의 2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무디스의 스페인 국가신용금 하향, 그리고 오늘 사우디 현지시가 반정부 시위대 집회 우려 이런 부분이 간밤 해외 증시의 약세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는 이번 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 약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방업 중에 되는 의약품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대부분 업종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과 운수장비, 증권, 기재 등이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약세를 보이는 업종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역시 크군요. 자, 좀 전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오늘까지 포함해서 5거래를 연속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1조 이상 팔고 이번 주에만 해도 이 시각 현재 집계상으로 봤을 때도 2조 정도는 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은 역시 낮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코스피 월간 순매도금을 보면은 대부분 유럽계 자금만 순매도를 했는데요. 유럽계 자금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국계 자금보다 변동성에 더 민감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변수라든지, 브렌트유를 비롯한 국제 유가 등에 더 불안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고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슬람권 공휴일에는 금요일에는 유가가 관련해서 사우디 반정부 시위대 집회가 일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한 리비아 내전 장기 우려라든지 사우디 민주화 시위 우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금의 국내 증시 순매수 전개는 좀 여전히 기다리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포르투갈 국채 만기가 집중이 되어 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중도 민주화 시위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 좀 외국인 매수에 좀 매도가 완화돼서 좀 매수의 전환 가능성을 좀 엿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중동 사우디 쪽에 포함해서 계속해서 중동 시위가 오늘 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있고 포르투갈의 국채 만기도 다음 주에도 예정돼 있다고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해 줄 가능성은 낮은 거죠? 네, 여전히 외국인들 중에서는 잠깐 하루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축된 투자 심리분에서는 다음 주에도 좀 그런 연속선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일단 외국인들은 안 돌아올 분위기고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3월 중반 정도에서는 시장이 조금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당장 오늘 1950선 정도 지키면 시장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여전히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불확실성이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 보니까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슬람권 공휴일인 금요일에는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요. 뭐 오늘은 사우디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집회,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모스크바 구체 만기라든지 전통적으로 중동 반정부 시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뭐 여전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좀 제한된 1220선대하고 2000포인트 사이에 좀 다음 주 주간 중시를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포르투갈의 구제금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이번 스페인의 국가 신용 하향 조정이 새로운 불안 요소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무디스가 하향 조정한 등급 수준은 작년 4월 말에 S&P가 이미 하향 조정한 등급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남미로 재정위기를 더 부채를 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불안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높은 변동성 면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 들고요. 유가의 불안감과 제한된 유럽 재정 우려는 내국인 수급의 부정적이므로 변동성 국면에서는 제가 좀 반등 시에 돋보였던 은행 중에서 하나은행 기업은행, SOL, GS, SK 이노베이션, 금호석유, 호남석유, 자동차 이런 대표 업종들에서 이렇게 대표주를 좀 조정 시 좀 어느 시즌에 대비한 비중 확대 관점 이런 쪽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은행 그리고 화학, 자동차를 오늘같이 조금 빠지는 날 눌림목 조정 시 사보자라는 의견이신데 1920에서 2000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 저점이었던 1920은 이제 앞으로 어떤 악재가 있어도 안 깨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걸 깨진다 자체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로의 본격 확산이라 할까요? 예. 그리고 당장 포르투갈 재정 우려가 스페인이 바로 전염이 된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좀 비관론적 시나리오가 되지 않는 이상 최근에 정세가 불안하지만 좀 1920선대가 좀 깨진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전략까지 짜주신 분은요,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에 있는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엔 동부증권으로 장소를 옮길게요. 목동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손동재 차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만기 맞아서 현물 쪽에서도 1조 이상, 선물 쪽에서도 1조 넘게 팔고도 또 팔 게 더 남았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동시효과 6천억을 포함해서 1조 1천억 이상을 매도했던 외국인이 금일도 3,500억 이상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사태가 악화되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11일을 분노의 날로 지정하면서 중동 지역의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까지 더해지면서 수급과 투자 심리가 급격히 능락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15일 날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에 3개월 만에 국채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했는데요. 이런 돌발적인 악재 역시 시장에서 크게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유럽, 중동, 미국, 중국 이렇게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좀 전에 화면 보니까 삼성전자 얘기도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나 화학주들이 이제 시장을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IT가 차기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할 걸로 예상을 했었지만은 막상 이제 1사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IT주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났었어야 맞지 않나? 왜냐면 선반영됐다. 지금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증권사들의 지금 오히려 매수 추천 의견들도 이어져 왔었는데 IT주가 쉽사리 반등을 못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좋을런지요? 글쎄 10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좀 15만 원 이상 빠지면서 이격수가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급 같습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도 위로 지금 돌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단기적인 반등만을 노리면서 들어갈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감 전략을 IT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IT는 단기 반등만 노리지 조금 더 긴 안목에서는 조금 그런 어떤 매수 판단을 유보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업종에 대한 또 시장의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최근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하락하는 업종들은 이제 IT,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업종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SOL이나 기아차 같은 종목들은 정고점을 뚫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배경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종목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이 3,500억 이상 매도를 한다는 이유는, 하는 근거는 이제 주말에 확산되는 그런 중동적의 분쟁, 그런 거를 포함해서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좀 베팅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전저점이 1920포인트 까지는, 방어적인 좀 약간은 기술적인 반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1900포인트 한번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인데 다음 주에 주말에 만약에 안 좋은 악재들이 또 출현한다면 1900도 일시적으로는 깨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예.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모든 전 업종을 다 안 좋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 중에서 낙폭이 과대하거나 선반영된 종목들이 지금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스닥의 우량 종목들 중에서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업체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실적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적인 선별적인 접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호황이 진행되면서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호 하이텍, SL, 동양기전 같은 업종들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다른 여타 업종들은 상승 시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때 매도를 일단 하시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도 상당히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라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길게 끌고 갈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까 자동차 부품주, IT 부품주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결국에 대형주 쪽은 조금 중소형주 쪽보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것만 끝으로 더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대형주 쪽보다는 소형주 쪽에서 연속적인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대형주는 글쎄요, 낙폭이 상당 부분 더 있을 것처럼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틈새를 이용해서 선별적인 종목, 그다음에 자문사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들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주 위주의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상승 시엔 조금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만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는 관심을 두는 것 유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동부증권 목동지점에 계시는 손동재 차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코너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3-3366-0110번 아래쪽 이 번호로 무료 문자를 주시거나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신 다음에요, 와글와글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무료 문자보다 더 빨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을 한 번 더 추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주면 이제 슬슬 프리어닝 시즌 분위기가 이어질 텐데 실적 호전주, 오늘 같은 날 먼저 사두는 거 괜찮은 전략이 될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악재가 돌출이 되고,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우리 일반적인 증시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실망감이라든가, 전체적인 하나의
뭐 우울함 뭐 이런 것을 겪을 이유는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본질적인 악재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 이러면은 향후 이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 시장에 이제 최초에 나왔던 악재 이런 부분이 물가죠. 물가가 이제 그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리비아 사건으로 인한 그 중동 지역의 그 불안감 이런 부분이 유가 상승을 촉발을 했고 이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동발 악재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기름을 끼얹는 그러한 이제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악재들의 핵심은 이제 대체적으로 물가의 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악재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물가가 진정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심하게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증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밸류에이션 좋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 이러면은 향후에 이제 그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봐서 현재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최전 팀장님의 마감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대응을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 팀장님의 보따리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자동차 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넥센 타이어입니다. 넥센 타이어는 오히려 비중 확대, 목표가도 올리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 당장 급한 불들을 좀 볼까요? 두산중공업 급해 보이는데 수익률로 볼 때 말이죠.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면서 호텔 신라는 손절 처리 의견 주셨는데 호텔 신라 얘기 먼저 듣기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가 그 종가상으로 27,500원 부분인데 오늘 지금 현재가가 25,2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700원의 손절가를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호텔 신라뿐만 아니고 이러한 그 적산명 흑산명이죠. 흑산명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형주 쪽에서 다수 출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빼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 중공업이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중 조절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할 건데요.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손절 라인이 66,000원입니다만은 지금 가격 자체가 좀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일단 30%의 비중 중에서 20%를 갖다가 먼저 없애고요. 10%를 들고 가되 나중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따로 이제 그 10%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 라인을 두지 않고 20% 손절을 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64,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20%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재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갖다가 30%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원지에 갈긴 갈 것 같은데 비중을 조금 너무 많이 실었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비중 줄이고 더 밑에서 재매수에서 비중 채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 아까 추가로 더 사자라고 하셨던 종목이 두산중공업 하나였습니까? 일단 이 넥센 타이어를 갖다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IG 손해보험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갖다 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천연고무 가격, 이런 원재료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긍정적인 업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지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나는 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하는 그러한 절묘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10% 추가로 더 확대를 하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는데 상향 조정한 가격은 기존의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보다 1,000원 더 상승한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기적으로 또 넥센타이어의 가격 상승 추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LIG LIG 손해보험이죠.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350원 상승을 해서 25,85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5% 추가하겠습니다.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차량 운행 일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고유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운행 시간을 갖다가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날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된다 이러면은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 실적 개선으로 적극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LIG 손해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 비중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비중을 일단 줄여놓고, 호텔신라 손절한 비중 갖고 넥센타이어와 LIG 손해보험을 더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군요. 자, 그럼 일단 아쉽게도 호텔신라가 빠져있는 최일종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중공업이 결국에 10%로 좀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비중이 더 실린 쪽이 있죠. 호텔신라를 아쉽지만 손절하고 난 후에 넥센타이어가 30%가 됐고 LIG 손해보험이 15%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SL이 5%, 루멘스가 15%, 한 4분의 1가량의 현금으로 채워져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동현중금증권 최일종 팀장의 자세한 종목 얘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침 방송에서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 AS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위원 나와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메리츠화재는 그냥 일단 약간의 수익 보고 정리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SKC 솔믹스를 새롭게 편입하셨다고요? 네, SK 솔믹스는 유가가 올라가도 수혜가 되고요. 또 실적이 또 호전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해왔는데요. 14,300원에 편입을 하는 것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지금 한 100원 정도 올라있네요. 그러니까 목표가 제시를 15,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매수하셨다라면 15,000원까지 무난하게 홀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SKC 솔믹스 어제 신고가 내고 오늘 약간의 조정 보이는 자리 일단 집어 넣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요. 급하게 수익이 지금 잘 나고 있는 롯데미도파에 대한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이 8%예요. 네, 오늘 한 1.7% 올라가다가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지금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럼 5일선을 깨지 않고의 숨고르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말씀드렸듯이 장이 좀 혼조스러울 때 M&A 이슈가 항상 좀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본다라면 지금 한 7% 정도, 8% 정도 여유 수익이 있다라면 지금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롯데미도파 같은 경우에는 17,5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요. 지금 양봉의 흐름, 양음양의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17,000원 선에 안착되면서 만약에 17,300원이 안착이 되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7,500원에서 19,000원으로 일단 상향을 해서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롯데미도파 결국에는 목표가 17,500원이 아니라 19,000원으로 올려 잡아주셨네요. 자, 현재 수익률이 롯데미도파가 8%, 그리고, 셀바이오텍이 그 다음으로 좋은데, 셀바이오텍 얘기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죠. 네, 셀바이오텍은 오늘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제 한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어저께 회사 측에 알아보니까 한방 관련 제품이 다음 주부터인가 또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또 이 한방 관련 또 제품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주총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그 이외에도 호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특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목표가 5,500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셀바이오텍, 롯데미도파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어제 처음 들어온 아이죠. 현대 그린푸드 얘기도 끝으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 그린푸드 오늘은 좀 기관 매수가 좀 작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기관 매수 상당히 좋게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은 강보합, 약보합, 보합 정도에서 머무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장상황이 좀 빠지고 오늘도 장상황 빠졌던 걸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견고한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돌파할 때에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차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11,700원 정도 이제 매수 편입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장이 많이 밀린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텨준다라면 또다시 한번 강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전부 다 보유, 목표가도 같은데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롯데 미도파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전투개미님 남상덕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보시죠. 자, 셀바이오텍과 롯데미도파가 각각 20%의 비중, 종목 비중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처음 편입된 SK솔믹스가 퍼스텍과 함께 나란히 10%씩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 정도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 계산했을 때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은 롯데미도파인데요. 19,000원대까지 일단 보유하고 목표가를 올려잡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일 아침 마켓앤센 증시에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이어서 짜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도 마감 불과 몇 분 남겨두지 않고 AS 이어갈 테니까 우리 전투개미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여러분들 관심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은 1958포인트 정도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별 변수가 없는 한 1950선에서 그냥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안내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아래쪽에 무료 문자 번호가 나갈 거예요. 예, 013-3366-0110번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 풀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권용문 과장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는 재미가 없어도 내 종목이 재미가 있으면 되겠죠. 약속해드린 대로 와글와글 게시판 먼저 한번 가볼까요? 스머프 4989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요. 하이닉스 어제 급락 나오길래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쾌재를 외쳤다라고 하십니다. 27,000원대 초반 못 사도 26,000원대 후반 정도에 사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가격을 안 줘서 지금 현재가 27,000 지금 700원, 800원 정도에서 사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하이닉스 지금 좀 급락했는데 사도 괜찮냐는 질문이에요. 예, 하이닉스가 이번 달 들어서 상당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타의 다른 IT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흐름이 견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JP모건인가요? 거기서 보고서가 나왔었죠. 태블릿 PC에 대한 이렇게 재고에 대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IT 기기 전반에 그게 영향이 미쳤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가 반등이라는 그런 일환의 하나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 구간은 IT 주들 전반적으로 어떤 약세 흐름과 함께 어떤 시장 또한 이렇게 변수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자리가 중요하겠다라고 봐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이닉스 1월 이후에 상당폭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어떤 1월 달에 나왔었던 이 갭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따지자면은 26,000원 26,500원대에서 26,700원 그 사이의 어떤 갭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준을 그 가격이 메워진다라면은 그 갭 구간이 메워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절할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은 괜찮겠다라고 봐지고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아침 시초가 하락해서 상당폭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다시금 쌍바닥 이후에 어떤 전고점 트라이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되 손절 가격은 정확하게 지켜서 들어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가 정확히 26,500원입니까? 27,000원입니까? 26,500원입니다. 예, 자, 하이닉스 일단 손절가 26,500원 잡아 놓으시고 일단 지금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3만 원이나 그 이상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요. 그 다음에 글을 써주신 마테라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나인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IT 부품주 중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뭐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그 패키지 후공정 중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가들 입에서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재무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짐으로써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한 해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추세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지금 브라질 쪽에서도 하나마이크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그쪽에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2013년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신규 매출이 또 발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전저점이 이제 13,500원에 대한 지지가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 지지를 했기 때문에 16,000원 부근이죠. 그 선까지는 충분히 양호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지만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 기관 쪽에서도 코스닥 시장 쪽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만큼 일단 저는 현재로서 13,500원을 조금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중에서 일단은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비중에서. 하지만 이제 들어가시는 비중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시느냐 아니면 전체 비중이 한 10%만 실어서 들어가시느냐가 이제 리스크 관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현재 비중에서 오늘 이제 양봉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0% 내지 15% 정도 들어가셨다가 13,500원 이탈시는 손절하실 각오로 접근하신다면 리스크가 큰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세가 좀 뚜렷한 종목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종목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3,500원에 손절 잡고 들어가면 하나마이크론 지금 매수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중 얼마나 실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M 문의를 해오신 분의 와글와글 글을 한번 볼까요? 호호맘 7호, 75년생이신 것 같은데. 자, 17,500원에 사셨고 20%, 현재 가격이 21,500원입니다. 오늘 2%대 급락해도 17,500원대 사셨으면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전고점 돌파도 2번 보니까 실패한 것 같고, 장도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신 다음에 한 번도 파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매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괜찮은 매도 시점인가요? 네, 일단은 단기와 그리고 중기의 어떤 전략이 틀려져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SM 같은 경우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어떤 여태까지 어떤 내수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던 어떤 실적 부분들이 소녀시대의 어떤 일본 진출을 통한 실적이 과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다른 여타의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수에만 머물렀던 주식들이 어떤 수출이라는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그런 프리미엄 붙었을 때 어떤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신다라면은 지금의 SM 주가 아직까지도 성장 가능성 위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좀 긴 관점에서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될 방법이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투자자시라면은 일단은 지금의 흐름에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12월 달 저점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상당히 어떤 조정받는 모습과 그다음에 거래량을 볼 때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 기준은 한 2만원 정도로 잡으셔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던 선이었는데, 만약 이게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SM 일단 2만 원 라인의 의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성진 아저씨라는 님이 보내주신 와글와글 글을 보니까 두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DIC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좀 사고 싶으신가 봐요. 언제쯤 매수하면 베스트 타이밍일까요? 하셨고요. AP 시스템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13,750원에 사셨나 봐요. 오늘 14,100원입니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데 비중은 40% 적지 않으신데요. 언제 이건 팔까요? 목표가가 궁금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DIC 매수 타이밍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4.2% 360원 상승하고 있고요.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대비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겁을 먹고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손절 가격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신다면은 지금 라인에서도 신규적으로 진입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내고도 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신고가 내는 종목이라면은 일단은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고요. 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금일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거래량도 한참 많이 증가한 시점은 긍정적이다라고,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번에 2월 달이죠. 1월 말에서 2월 달에 8,000원, 8,5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7,400원에 지금 양호한 조정의 흐름을 거치고 나서 재차 그 8,5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는 일단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 큰 비중 말고요. 일단은 전체 비중의 15%인데 20% 정도 들어가실 각오 하신 다음에 5일선 손절 라인 잡으신다면은 현구간 리스크 큰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C 얘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AP 시스템은 지금 최근에 지금 SM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가 지금 나온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주가는 탄력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21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선의 가격 13,300원 가격이 이탈이 된다면은 지난 전접전 가격이 11,000원까지도 추가 하락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 시점에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면은 앞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그러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 손절가만 확실히 지금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6,0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 DIC는 오늘 매수하셔도 좋고요. 5일선 플레이를 하라, 그리고 AP 시스템은 21선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잘 들었다고 스머프 4989님께서 하이닉스 물량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제가 권유문 과장님께 종목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항님께서 호텔신라를 물어보셨어요. 29,000원어치 갖고 있는데 30%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장이 불안해서 이거 뭐 팔아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까? 하셨어요. 뭐 손절이 되겠네요. 매수 가격 대비해서는. 앞서서 최유중 팀장님도 이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결국 손절 처리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자리에 국면에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일단 차트부터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지난해 9월 고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최근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3일 전부터 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과 함께 거래량 실리는 모습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흐름상에서는 위에 이제 이평선들을 이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가 전저점까지 붕괴가 되면서 거래 실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사 반등이 나와도 위에 이평선 저항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들을 일단은 매도하고 좀 더 싸게
굳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기준 가격을 두셔야 될 텐데 일단은 26,000원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만약에 위쪽으로 돌파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27,000원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기간을 두고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것인가. 근데 기다리다가 더 빠질까 봐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 가격에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떤 돌파되는지 여부 네. 그런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네. 매도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전량 매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아유, 전량 매도 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 그래도 마음고생 시킨 종목에 다시 눈이 잘 안 가는 게 원래 좀 그런 분위기죠. 자,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띵크파워 7부님의 종목으로 보려고 해요. 현대 EP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현대 EP는 얼마 전에 신고가까지 냈네요. 4,700원에 사셨는데 오늘 거의 매수가 정도입니다. 4,690원이 현재가고요. 10% 정도 비중 많지 않으신데 오늘 1% 정도 내리니까 오늘 10% 정도 더 사도 될까요? 약간 상승 쪽에 베팅하고 싶은데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 비중을 더 추가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IT 소재 쪽으로 이제 신규적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하지만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신규 매출에 따른 성장성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1.2%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 대비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외국인은 아니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매수가나 비중 자체가 나쁜 상황이 아니셔서 저는 추가 매수로 일단은 권해드리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보신다면은 오랫동안 그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4,500원 라인에 지금 돌파가 있은 다음에 그 라인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라인을 다시 재차 지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가 레벨업 단계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현 구간 지금 종가상으로 현재 구간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제 저가 구간이죠. 지금 4,700원 아래에서는 일단 10% 비중에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경우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그러한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5,5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쪽을 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현대 EP에 대해서 좀 전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끝번호 7646님의 종목이 에솔입니다. 12만 6천 원에 사셨다고 하세요. 아이고, 저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시는 줄 알았는데 어제 신고가 한 13만 원까지 찍고 내려와서 오늘 약간의 조정 12만 5천 원으로 최근에 사신 것도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가로 보면은 한 1,000원, 1,500원 정도 1,000원가량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비중이 근데 많으십니다. 50% 정도 비중.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문자 남기셨네요. 예. 최근 들어서 장의 어떤 불안감과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도 특히나 이제 정유주 그리고 에스올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내는 네.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규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고점이 돌파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에 대해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정유주들 같은 네, 경우에는요. 일단은 지금의 어떤 그 북아프리카 쪽의 어떤 그런 리스크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끄는 그런 그 가격 상승이 아니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중에 워낙 돈이 많이 풀렸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시중에 어떤 풀린 돈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유가가 향후에도 한간에는 200달러가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지겠습니다. 어떤 투기적인 수요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시나리오 가게 된다라면은 어떤 그때는
그 SOL 같은 그런 정유주들이 마지막 휘날레를 날리는 그런 국면이 예. 되지 않을까. 그때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매도 털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위기와 그다음에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이상 그 정유주에는 계속적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굳이 지금 추세 구간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시기는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가격에서도 매매하시면서 매수 관점에서 서도 뭐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SOL 일단은 뭐 지금 별 문제 없고 신고가 잘 내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큰 변수가 아직 출현을 하진 않았지만 유가 관련해서는 분위기를 조금 언제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OL 잘 선점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문자로도 그리고 샘플러스 와글와글로도 같은 내용의 그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삼성물산 지금 매수 가능합니까? 라고 와글와글 쪽을 보니까 안S5라는 분이 보내주셨고 문자로는 끝번호 8388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삼성물산이 약 한 달 가까이 몇 주 동안 66,000원대에 머물러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금 현 시점이 공포 국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저점 부분이 맞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은 앞으로 이 가격대에 또 다시 잡을 기회가 과연 올까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현 시점에 좋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차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최근 흐름 보신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한 달 가까이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은 7만원, 저점을 한 64,000원 부근, 그러니까 64,000원에서 7만원 부근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그 지금 하단 부근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단 부근에서 지금 아랫꼬리가 살짝 나온 흐름은 일단 현재로서는 비중은 작게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시장의 그 공포심을 갖고 조금 그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현금 비중 있으시다면은 박스권 매매는 저는 현 시점에서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들어가신 다음에 손절 라인을 박스권 이탈하고 조금 더 아래 라인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63,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현재 구간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하지만 비중은 적게 들어가시라는 전제 조건이 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7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두 분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주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권영문 과장님께 먼저 관심주가 뭘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니까 Y솔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주 전에 얘기를 하셨었던 종목의 AS가 될 텐데 저희 지금 와글와글해도 Y솔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2월 16일 날 14,600원에 사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15,000원대 이상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좀 고생하다가 오늘 다시 매수가가 와서 그냥 확 팔아버릴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후에 이제 하락세와 함께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또 급한 반등이 나왔었죠. 지금 추세를 여전히 깨지 않고 잘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Y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4세대 이동통신 4G에 대한 그런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4G라고 하는 게 그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그 부품 중에서 핸드폰 부품 중에서요. 소필터하고 그다음에 듀플렉스라는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필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통신에 필요한 어떤 특정 주파수만을 그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는 휴대폰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품이 안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G에서 그리고 3G 그리고 4G로 넘어갈수록 어떤 소필터가 들어가는 개수 자체가 급증하기 때문에 4G가 도입에 따른 어떤 굉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2G와 3G 그리고 4G로 넘어갈수록 어떤 그 소필터 개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표를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필터 개수가 2G에서는 4개에서 한 5개 정도가 들어가다가 3G에서는 한 9개 그리고 그 4G에서는 15개로 이렇게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듀플렉스도
물론 이제 늘어나는데 소필터의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로의 어떤 매출처 다변화,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 GT라든지 그다음에 화웨이 그리고 노키아 등등으로 이렇게 매출 확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갤럭시 S2 그리고 갤럭시 탭 2가 향후에 출시가 된다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소필터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4,3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더 낮춰서 잡았는데요. 12,000원이 깨진다라면 일단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민김 이분은 지금 14,600원 정도에 사셔서 이제 매수가 다시 와서 팔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네. 이제 이미 사신 분인데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0원까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양민김 분,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았지만 전문가가 나와서 오늘 다시 AS를 하면서 신규로 사도 좋다라고 외칠 정도의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18,000원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전문가의 AS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얘기하셨던 종목이었던 것도 같은데 오셀 머티리얼즈.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지만 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네.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동사는 항상 포트에 편입을 해두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전방산업 반도체라든지 LCD 또한 이제 태양전지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가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수가스의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35%에 육박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마진율도 30% 이상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특수가스 부분에서 지금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이 된다면 공급이 부족이 된다는 뜻은 지금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탄탄한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좀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긴 박스권이죠. 예. 10만 원부터 12만 5천 원까지의 좀 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장기 평선이 같이 올라오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 현상, 또한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뜻을 의미하냐면요.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조금 12만 저항권으로 작용했던 고점에 대한 돌파 신뢰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 예. 그러니까 12만 원에 대한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1만 2천 원 부근에서 11만 5천 원 라인에서는 일단은 좀 편입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10만 6천 원만 확실히 지켜주신다면은 크게 리스크가 큰 종목 아니다라고. 박스권 뚫으면 12만 원 이상 얼마까지 보세요? 화면에는 12만 6천 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12만 6천 원 지난 전고점을 뚫는다면은 주가는 한 차례 레벨업이 되겠죠.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만 원권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뚫어주는지가 큰 관건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양정음증권의 권영문 과장, 홍희진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이벤트데이 다음 날 코스피는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1950선까지 털썩 주저앉으며 이번 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